우리 진지 바로 앞에 북한군 시신이 16구에서 30구씩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후퇴하는 북한군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8km를 수풀로 위장하고 기어서 우리 코앞 50m까지 왔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도망가거나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편도 티켓만 갖고 온 것 같았습니다. 이건 영화 대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북한군과 총을 맞대고 싸운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증언입니다. 2024년 12월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정규군 1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러시아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 쿠르스크에 투입됐습니다. 파병 전체 병력의 40%에 달하는 6천 명 이상의 사상자. 포로가 되느니 스스로 수류탄 핀을 뽑는 병사들. 팔이 불타면서도 멈추지 않는 돌격. 우크라이나군이 이들을 부르는 이름은 고기 공격이었습니다. 오늘은 북한군 파병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충격적인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24년 6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하죠. 이 조약의 핵심은 제4조입니다.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일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 사실상 군사 동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요? 그렇게 2024년 10월 북한군 약 1만 3천 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고 12월 초 쿠르스크에 배치됩니다. 쿠르스크는 하루에도 대여섯 시간씩 빽빽한 안개가 끼는 곳입니다. 겨울에는 한낮에도 영하 8도에서 9도까지 뚝뚝 떨어지죠. 북한군이 투입된다는 정보가 우크라이나군 현장 지휘관들에게 전파된 건 2024년 12월 초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앳된 외모의 이방인 군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쿠르스크 징역 초기 선봉에 선 우크라이나 정예부대 제80 공중강습여단의 정찰부대 중대장 콜사인 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정찰 드론을 통해 보니 북한군은 생각 없이 10명, 90명, 30명씩 무리를 지어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쉽게 제거됐습니다. 초기 북한군의 전술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병대 중령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처음엔 누구랑 싸우는지 실전인지 훈련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쪽 진지에 5명이 있는데 북한군 60명이 특별한 전술도 없이 줄지어 달려오는 겁니다. 당연히 사살했죠. 그런데 10여 분 지나서 20명이 똑같은 대형으로 또 내려오는 겁니다. 40평에서 60평 정도 되는 진지 바로 앞에 북한군 시신이 6구에서 30구씩 쌓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후퇴하는 북한군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전술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기 공격. 인간을 고기처럼 전장에 투입하는 공격이라는 뜻입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의 가장 큰 특징은 FPV 드론전인데요. 드론이 폭탄을 싣고 가서 적진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이 FPV 드론은 상당수 전사자를 만들어낼 만큼 치명적인 무기인데 북한군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병기였습니다. 드론은 무리지어 이동하는 북한군 사이로 날아가 터졌고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파병이었던 만큼 혼란도 극심했습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을 전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북한군이 러시아군 장교를 포로로 잡는 사건까지 벌어졌죠. 러시아군은 식별을 위해 붉은 완장을 찾는데 한 러시아군 포로는 붉은 완장이 없으면 끝이다. 바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어 소통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방위군 드미트라시키브스키 대령은 우리 드론 영상에서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서로 다투다 총격전으로 이어진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평길이 총을 겨눈 겁니다. 하지만 이건 초기에 한정된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은 80여 단의 정찰병 콜사인 브라운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북한군은 시간이 지나자 점점 진화했습니다. 우리가 더 큰 병력에 주의를 빼앗긴 틈을 타 다른 북한군들이 우리 측면에서 은밀히 우회해 공격했습니다. 불과 두어 달 만에 북한군은 더 이상 드론에 속절없이 당하는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드론을 운용하는 것도 관측됐고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군은 무인기 전문 부서까지 신설했습니다. 가장 치열한 교전을 벌인 우크라이나 제225 독립돌격대대의 애분 상사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들판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전 5시경 정찰 드론으로 감시하고 있었는데도 북한군은 수풀로 위장하고 무려 1.8km를 기어서 우리 코앞 50m까지 왔습니다. 1.8km를 기어서 접근한 겁니다. 50m 거리에서 기습을 당한 우크라이나군은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치열한 교전을 벌였고 지원 병력이 도착해서야 겨우 북한군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애분 상사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북한군은 매우 훈련이 잘 돼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 중 누구도 도망가거나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군 포로들의 증언도 일관됩니다. 한 러시아 포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군은 우리보다 더 자주 훈련했고 교관들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 교관들조차도 그들을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포로 미카엘은 이렇게 표현했죠. 터미네이터 같았습니다. 달리고 뛰고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북한군 포로백 씨의 증언에 따르면 파병전 훈련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체육훈련과 육체훈련이었습니다. 군장을 메고 80km를 8시간 안에 주파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극한의 체력 훈련이 전장에서 바로 전투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러시아군 포로 아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쿠르스크 지역 대부분은 북한군이 해방시켰다고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결국 쿠르스크를 9개월 만에 탈환하는 데 성공했고 그 승리에 북한군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쪽 전쟁포로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북한군 포로는 단 2명뿐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전투 중 북한군이 전사하면 러시아군이 중화염 방사기로 그 지역을 청소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흔적을 모두 없애고 시신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려 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러시아군 포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폭격이 시작되자 스스로 우크라이나군 진지로 걸어가서 포로가 됐습니다. 나는 그냥 총알바디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고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포로도 나는 25세밖에 안 됐다는 걸 깨달았고 발부 없이 항복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항복을 택하는 러시아군과 죽음을 택하는 북한군.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체르냐 대변인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북한군은 선전으로 인해 완전히 세뇌되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수많은 북한군 중에서 살아남은 포로는 단 2명입니다.
리씨 27세, 백씨 22세. 2025년 초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이 두 사람은 현재 우크라이나 수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처음에는 자결하려 했다고 합니다. 조선 군인은 러시아 군인과 달리 포로가 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026년 1월 MBC PD 수첩에 김영미 PD가 국내 방송사 최초로 이 두 포로를 직접 대면 인터뷰했습니다. 경계하던 이들은 한국에서 가져간 김밥을 보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말합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김정은은 딸 김주애와 함께 평양 화성지구에 조성된 새별거리 중홍식에 참석합니다. 새별거리는 러시아 파병 전사자 유족을 위해 명당 자리에 만든 초호화 주택 단지입니다. 분수까지 딸린 이 아파트 단지를 김정은은 우리 세대의 영예이며 평양의 자랑, 우리 국가의 자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정은은 직접 유가족들의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를 위로하고 쌍둥이 두 아들을 떠나보낸 부부를 만났습니다. 파병군 자녀에게는 망영대혁명학원, 즉 당 간부 후보를 키우는 엘리트 특수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특전을 약속했죠.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치밀한 계산이라고 봅니다. 첫째, 대규모 사상자에 대한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한 것. 둘째, 오는 2월 23일 예정된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파병을 핵심 성과로 포장하기 위한 포석. 셋째, 추가 파병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군은 처음에는 드론도 모르고 적과 아군도 구분 못하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만에 1.8km를 기어서 침투하고 드론을 운용하는 전투부대로 진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들을 터미네이터라고 불렀고 러시아군조차 이들을 모범으로 삼았습니다.